그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50대 중반의 은희 씨는 요즘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 회원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고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는 그 남자. 이혼 후 7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지만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솔직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남자가 여자에게 은밀한 호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신체 신호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본능이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 혼자 있을 때만 보여주는 남자의 눈빛.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평범하게 대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만 달라지는 눈빛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욕망의 신호입니다. 51세 민재 씨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동료인 그녀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돼요. 다른 층에서 누가 타면 재빨리 시선을 돌리지만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남자의 눈빛은 더욱 솔직합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감정 표현에는 능숙해지지만 본능적인 시선만큼은 통제가 안 됩니다. 먼저 시선의 길이를 주목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2-3초 정도 눈을 마주치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관심 있는 남자는 4-5초, 길게는 7-8초까지 당신을 응시합니다. 마치 당신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이 말이죠. 48세 수진 씨의 경험담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분이 있는데 제가 책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저를 쳐다봐요. 처음엔 제 말에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냥 제 얼굴만 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시선의 경로입니다. 일명 삼각응시라고 부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눈, 코, 입술, 다시 눈. 이 경로를 반복한다면 그는 당신의 얼굴 전체를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입술에서 시선이 머문다면 키스를 상상하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더 노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눈, 입술, 목선, 가슴, 다시 눈. 이건 명백한 성적 관심입니다. 물론 예의 있는 남자라면 재빨리 시선을 올리지만 그 0.5초의 시선 이동을 여자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53세 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 레슨 선생님이 제 스윙 자세를 봐주시면서 제가 등을 돌리면 거울에 비친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명백하게 제 몸매를 훑어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제가 돌아서면 또 바로 눈을 마주치며 웃으세요.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동공의 크기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동공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반응입니다. 밝은 곳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유난히 커 보인다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눈 깜빡임의 빈도입니다. 긴장하면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반대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깜빡임을 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에 대한 강한 의식을 나타냅니다. 50세 태준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면 눈이 너무 말라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할 정도예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요. 콘택트 렌즈가 뻑뻑해질 정도로 응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선을 피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를 쳐다보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면서도 당신이 다른 곳을 보는 순간 다시 당신을 훔쳐봅니다. 이런 시선 숨바꼭질은 전형적인 짝사랑의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눈웃음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입술만이 아니라 눈가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며 웃는다면 그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신호, 아무도 없을 때의 변화입니다.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복도에서 단둘이 걸을 때, 이럴 때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동안 참아왔던 진심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2. 대화 중 자꾸 입술을 만진다. 본능이 드러난 신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진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만지거나 입 주변을 손으로 가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52세 재혁 씨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동료인 그녀와 점심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입이 마르고 긴장돼요. 그래서 자꾸 입술을 핥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 입술이 벌겋게 부어 있을 정도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자꾸 입술을 만진다면 그의 뇌는 이미 당신과의 키스를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신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만진다면 이건 거의 확정입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대화 중 턱을 만지거나 목을 쓸어내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남자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체온이 오르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48세 미선 씨의 경험담입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있는데 저랑 얘기할 때마다 자꾸 입술을 만지고 목을 긁어요. 처음엔 피부가 안 좋은가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땐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 나한테 긴장하는구나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행동이 당신과 대화할 때만 나타나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멀쩡하다가 당신 앞에서만 이런다면 그건 명백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입술을 혀로 천천히 핥는다면 이것은 무의식적인 유혹 신호입니다. 영장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원시적 구애 행동이죠.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본능입니다. 심지어 대화 중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거나 숨을 깊게 쉬는 것도 성적 흥분의 초기 단계입니다.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는 심박수 증가와 연결됩니다. 음료를 마실 때도 주목하세요. 당신과 대화하면서 유난히 자주 물이나 커피를 마신다면 긴장으로 인한 구강 건조 증상입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성적 긴장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는 남자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당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성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구강 욕구의 표현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구강기 고착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3. 몸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시작된 신호. 사람의 몸은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 반응입니다. 49세 혜진 씨의 관찰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자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앉아 있을 때도 항상 몸이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발끝도 저를 향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상체는 저를 향한 채로 고개만 돌리더라고요. 신체 언어 전문가들은 발의 방향이 가장 정직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나 손동작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발의 방향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대화할 때 그의 발끝을 유심히 보세요.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54세 준호 씨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꾸 몸이 기울어져요. 옆 사람이 말해도 상체는 그녀 쪽으로 향한 채로 고개만 돌리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너 계속 기울어져 있어 하고 지적해줘서 알았어요. 두 번째 신호는 개방형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방어적 자세입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 있다면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벌리는 자세는 남성성을 과시하는 본능적 행동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들이 암컷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것과 같은 원리죠. 46세 미경 씨의 경험담입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 남자분이 다리를 쭉 뻗고 앉는 바람에 제 다리와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죄송해요 하면서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 영역을 제게 내준 거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대는 방향입니다. 대화하면서 점점 당신 쪽으로 상체를 기울인다면 그는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도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45-120cm의 개인적 공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이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120cm, 다음엔 90cm, 그 다음엔 60cm.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겁니다. 52세 상민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요. 나중엔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까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녀가 피하지 않으면 이게 기회다 싶어서 더 가까이 갑니다. 네 번째, 가슴이 당신을 향하는지 확인하세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심장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도 가슴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채 고개만 돌린다면 당신이 그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러링 따라 하기입니다.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도 팔짱을 끼고 당신이 다리를 꼬면 그도 다리를 꿉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일치감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같은 파장이다라는 메시지죠. 47세 유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와인바에서 만난 남자가 제 모든 동작을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와인잔을 들면 그도 들고 제가 머리를 쓸어 넘기면 그도 머리를 만지고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너무 정확해서 나중엔 일부러 테스트해봤어요. 역시나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당신이 방을 나갈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자리를 뜨면 그의 상체가 당신을 따라가듯 기울어진다면 그는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그가 어디에 서는지 주목하세요.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당신 옆에 서려고 한다면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4. 사소한 스킨십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연히 손이 닿았을 때 그가 화들짝 놀라거나 유난히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이것은 당신의 접촉에 그의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5세 성호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이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한참 동안 뜨겁고요. 20대 때도 이런 적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중년 남자의 피부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여성의 접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경 말단이 집중적으로 반응하고 그 감각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반응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접촉 부위를 만집니다. 당신이 그의 어깨를 살짝 쳤다면 그는 나중에 그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리거나 만질 겁니다. 마치 당신의 손길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얼굴이 빨개집니다. 중년 남자들은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하지만 혈관 확장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귀와 목 부위가 붉어진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49세 지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헬스장 PT 선생님이 제 자세를 교정해 주시면서 허리를 살짝 잡았는데 그분 목이 순식간에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저를 터치할 때마다 실례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고백을 받았는데 제 몸을 만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접촉 후 거리를 둡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터치에 강하게 반응하는 남자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혹은 더 이상의 접촉으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같은 방식으로 답례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의 팔을 스쳤다면 그도 곧 당신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거나 팔을 건드릴 기회를 노립니다. 이것은 나도 당신과의 접촉을 원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관심 있는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악수할 때를 관찰하세요. 일반적인 악수보다 0.5초라도 더 길게 손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된 접촉입니다. 손을 놓으면서도 손가락 끝으로 당신의 손바닥을 살짝 쓰다듬는다면 이건 거의 성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54세 현우 씨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분과 악수할 때면 손을 놓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살짝 긁듯이 빼는데 그분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로 알았죠. 우리 같은 마음이구나 하고요. 포옹할 때는 더욱 명확합니다. 단순한 사교적 포옹은 1-2초면 끝나지만 그가 당신을 3초 이상 안고 있다면 당신의 체온과 향기를 더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허리 쪽을 안는다면 더욱 친밀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지나치게 터치를 피합니다. 당신과 10cm나도 가까워질까봐 몸을 사립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강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접촉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5. 도움을 핑계로 자꾸 가까워지려 한다면 무거운 거 들어드릴까요?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52세 우진 씨의 고백입니다. 헬스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운동하는 걸 보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자세가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요. 사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해요. 그냥 말을 걸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을 뿐이죠. 남자의 돕고 싶은 본능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성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남자들은 경제력이나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체적인 패턴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과잉 친절입니다.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자리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당신에게만 합니다. 49세 수연 씨의 경험담입니다. 회사 동료 남자분이 제게만 유난히 친절해요. 프린터 종이가 떨어지면 제 것만 먼저 채워주고 점심시간에 제가 먹고 싶다고 한 메뉴를 기억했다가 포장까지 해오시더라고요. 다른 여자 동료들한테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둘째, 시간 투자입니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당신을 돕는 데 씁니다. 주말에 당신의 컴퓨터를 고쳐주러 오거나 늦은 밤에 당신의 고민 상담을 들어줍니다. 시간은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그 시간을 당신에게 쓴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54세 영호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이사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사실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만 다 취소했죠.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가구를 조립하고 힘들었지만 그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셋째, 전문성 과시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당신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차 관련 조언, IT 문제 해결, 재테크 상담 등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6세 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 레슨을 받는다고 했더니 아는 남자분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레슨비 아낄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넷째, 문제 해결사로 포지셔닝합니다. 당신이 사소한 불편함을 언급하기만 해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나섭니다. 심지어 당신이 거절해도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하며 고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50세 정훈 씨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한마디만 했는데 저는 바로 좋은 정형외과 정보를 찾아보고 허리에 좋은 운동 영상도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치료비가 걱정될까봐 제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까지 말했죠. 5번째, 연락의 구실을 만듭니다. 도와주고 나서 잘 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며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이것은 도움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과 계속 연락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48세 미라 씨의 경험담입니다. 차 정비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한 남자분이 아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고 나서 차 정비 잘 되셨어요? 문제는 없으셨어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며 며칠 동안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중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까지. 6번째, 작은 선물을 핑계로 만남을 만듭니다.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이게 당신한테 맞을 것 같아서요. 하며 만날 기회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는 선물입니다.입니다. 6. 별것도 아닌데 웃고 맞장구 치는 이유. 당신의 농담이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은데 그가 과하게 웃는다면 이것은 당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1세 정우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하는 말은 뭐든 재미있어요. 사실 별로 웃기지 않은 이야기도 배를 잡고 웃게 되더라고요.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제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계속 말하게 만들고 당신과의 대화를 즐겁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죠. 구체적인 패턴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과장된 반응입니다. 당신이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해도 와, 정말요? 대박이다. 그래서요? 그 같은 추임새를 연발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놀랍지 않은 내용인데도 말이죠. 48세 선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만난 남자분한테 제가 그냥 오늘 샐러드 먹었어요 했는데 오 샐러드요? 어떤 샐러드요? 맛있었어요? 하면서 마치 제가 엄청난 모험담을 들려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모든 말에 그렇게 열심히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둘째, 선택적 기억력입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한 사소한 말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그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3세 재훈 씨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선호하는 커피 종류,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감독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그녀가 무심코 한 말도 메모해둡니다. 나중에 그걸 기억해서 말하면 그녀가 제게 속놀라면서 기뻐하거든요. 셋째, 맞장구의 강도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의견이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동의부터 합니다. 이것은 갈등을 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잘 맞는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45세 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제 의견에 항상 동조해요. 제가 오늘 날씨가 딱 좋네요 해도 정말 완벽한 날씨죠. 제가 좀 더운 것 같아요 해도 맞아요. 생각보다 덥네요. 나중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연달아 했는데도 다 동의하더라고요. 넷째, 웃음의 길이입니다. 보통 웃음은 2-3초면 끝나지만 그는 당신의 농담에 5초 이상 웃습니다. 심지어 웃음이 끝난 후에도 미소를 머금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50세 동혁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웃음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자꾸 웃게 돼요. 그녀가 뭘 해도 귀엽고 뭘 말해도 재미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너 왜 혼자 그렇게 웃냐고 했는데 제가 그녀만 보면 자동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5번째, 질문 폭격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그는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6번째,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짧게 하고 빨리 당신에게 화제를 돌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셨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47세 민지 씨의 경험담입니다. 데이트할 때 그 남자분이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봐야 한두 문장으로 대답하고 바로 그런데 당신은 하면서 제게 질문해요. 나중에 본인 이야기도 하세요 했더니 당신 이야기가 훨씬 듣고 싶어서요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유머 코드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농담에 웃었는지 기억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비슷한 스타일의 농담을 시도합니다.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고 싶어서죠. 7.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달라지는 태도 왜일까? 단둘이 있을 때는 친밀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거리를 두는 남자. 혹은 그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만 당신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남자. 두 경우 모두 당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51세 현수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어색해져요. 우리 사이를 들킬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무심한 척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패턴 사람들 앞에서 거리를 두는 경우 이것은 보통 기혼자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관계가 복잡한 상황일 때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서 혹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48세 지연 씨의 경험담입니다. 회사 상사가 단둘이 있을 때는 제 어깨도 두드려주고 농담도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있으면 완전히 딱딱해져요. 심지어 제 의견을 무시하는 척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 단둘이 있을 때 비밀스럽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재빨리 거리를 벌립니다. 나중에 아까는 미안했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호감의 신호입니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죠. 53세 승우 씨의 고백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을 좋아하는데 제 친구들 앞에서는 일부러 무심한 척해요. 친구들이 너 쟤 좋아하냐고 놀릴까 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다른 여자들한테 더 잘해주는 척하죠. 그런데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패턴 사람들 앞에서만 과하게 잘해주는 경우 이것은 당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공식화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45세 선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한 남자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저한테 엄청 친절해요. 제 물병도 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근데 단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어색해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남자들한테 이 여자는 내가 관심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였대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 사람들 앞에서 당신만 특별하게 챙깁니다.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접근하면 방해합니다. 우리는 친해요 같은 말로 관계를 암시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진지해집니다. 이것은 소유욕의 표현입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이 여자는 테이컨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50세 민석 씨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 다른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그녀한테 더 잘해줍니다. 이 여자는 내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다른 남자가 그녀한테 다가가려 하면 재빨리 제가 먼저 가서 저기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 친한 친구들 앞에서만 편해지는 경우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는 당신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데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내 진짜 삶 속으로 당신을 드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47세 유진 씨의 경험담입니다. 만나는 남자분이 자기 친한 친구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 정도로만 소개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에 친구들은 내 진심을 알아도 되지만 직장에서는 소문이 날까봐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패턴 당신 친구들 앞에서 긴장하는 경우 당신의 친구들을 만날 때 유난히 잘 보이려고 애쓴다면 그는 당신의 삶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52세 태연 씨의 고백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행동하고 그녀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였죠. 나중에 그녀가 친구들이 당신 좋아한대요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을 만지고 스킨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혼자 있을 때 다른 눈빛을 보내고 몸이 당신을 향하고 당신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핑계로 가까워지려 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좋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조심스럽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잃을 것도 많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이렇게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의 신호를 알아챘다면 당신도 작은 신호로 답해보세요. 그의 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그가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당신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중년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온기로 오래 남습니다. 당신 곁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중년의 로맨스를 응원합니다.